아,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려야지. 말로만 교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거리낌 없는 뒷돈과 매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수시로 찾아와요. 아주 담당 직원들이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뇌물은 물론 도청의 미행까지. 누구를 만나는가? 집에 차렸다. 집에서 나오면 어디를 가는가? 따라가서. 대기업들의 충격적인 로비 실태. 후플러스가 고발합니다. 65세 이상은 무료. 경복궁의 안내판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It looks like in this place they're actually selling people. And only Koreans over age 65 are free. 헝겊으로 된 경찰. 교통카드를 장전하라. I think Konglish. Yeah. 나라 망신시키는 공공기관들의 황당한 영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아이들, 우리 가족. 행복은 가족 단위입니다. 메리츠 가족 단위 보험 M스토리. 메리츠 화재. 긍정을 믿습니다. 현대. 나 요즘 저녁 안 먹는다. 나는 요즘 회사까지 이렇게 걸어 다녀. 난 카스라이트를 마신다. 맛있게 즐기고도 라이트. 카스라이트. 식스팩. 마음을 열고 사랑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크는 나라.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LG. 당분이 많은 수미감자. 맛있는 수미칩. 감자가 맛있으니까 수미칩이 맛있다. 수미칩. 내 이름은 수미칩. 건강이야 평소에 챙겨야지. 왜 잇몸이라고 뭐 다른가요? 늘 관료니까 이렇게 잘 먹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신경 못 쓴 게 그게 아쉬워요.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인사들 보내주신 분께 정말 고맙죠. 원래? 운동백서 몰라? 백댄서요? 조유리 씨는? 누가 쓴 시예요? 그럼 너 뭐 하냐? 아! 백화수복. 저 백화수복은 알아요. 그거 알면 됐어. 정통 재래주 백화수복. 빈틈없어 보이는 이 남자에게 아쉬운 딱 한 가지. 자산 관리. 여기서 그의 한마디. 어떻게 시작하지? W라는 사람을 만나볼 것. 동양종합금융증권 My W.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배우 장혁. 천정명을 아이더 프렌즈로 선정. 곧 그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아이더. 스마트폰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모두 다 0.015%. 모두가 피가로. 하나대투증권. 마음을 열고 사랑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크는 나라.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L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플러스 이명서입니다. 요즘 공정한 사회 구현이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죠. 공정한 사회의 핵심은 뭘까요? 역시 부패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더 큰 이권을 챙기는 게 가능한 구조라면 공정은커녕
아주 후진적이고 창피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부 대기업들이 이런 창피한 짓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네. 대기업들이 벌인 불법 로비, 쉽게 말하자면 매수 공작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났다고요? 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녹음한 1시간 분량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실상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달콤한 유혹을 하는지 그 실상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의 한 직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사업권을 따내려고 심사를 맡았던 대학 교수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증거로 로비를 시도하며 교수에게 건넸다는 명함이 제시됐습니다. SK텔레콤 로고와 함께 박아무개 단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명함의 주인인 박 단장이 교수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녹음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SK텔레콤에서 이번에 그 우정사업에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교수님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도와주면 보답하겠다며 은밀한 거래가 시작됩니다. 교수님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려야지 말로만 교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잘 합니다. 대화가 녹음된 건 지난 7월 20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튿날인 21일엔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통신망 사업 입찰 심사가 치러졌습니다. 전국 우체국의 낡은 통신망을 새 걸로 바꾸는 300억 원대 사업으로 올해 통신 분야 최대 규모의 공공사업이라 SK텔레콤을 포함해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 4곳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심사 과정의 보안도 철통 같았다고 합니다. 심사를 맡았던 교수는 모두 9명. 1박 2일 합숙하면서 심사하는 동안 공무원이 1명씩 1대1로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했다고 합니다. 살며시 뒤에 따라가고 항상.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쪽에서 영웅이 보시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은 다 들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평가위원 9명은 심사 하루 전 2,000명이 넘는 후보군 가운데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정해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었고, 명단이 인쇄된 출력물은 곧바로 밀봉돼 심사 당일까지 비밀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넣고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있거든요.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 딱 붙이죠. 네. 예, 이렇게 넣고 잠그고. 또 실제로 9명 명단이 유출이 됐다. 예. 그러면 제가 모든 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했다는 보안. 그런데도 SK텔레콤의 박 단장은 서랍 속에 들어간 평가단 명단을 곧바로 알아낸 뒤 접촉에 나섰던 겁니다. 심사 결과 SK텔레콤이 0.03점, 간발의 차로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명단이 새어나갔다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건 한 교수의 제보인가요? 로비 당사자가 되었던 평가위원이 제보를 한 것이 이번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사를 코앞에 두고 SK텔레콤 측과 은밀한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한 교수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심사 전날 밤 9시 반쯤 자신을 SK텔레콤의 박아무개 차장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대뜸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들 또 이걸 로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한번 좀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SK텔레콤 측은 곧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박 단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 뵙자고. 밤 12시가 다 됐는데 자꾸 만나 뵙재요. 그러고선 박 단장과 박 차장 이렇게 두 명이 집 앞으로 찾아왔고 옷 속에 녹음기를 품은 채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녹음기예요. 아, 이런 거 항상 이제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후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이었구나. 아이고, 아니, 밤늦게.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시죠, 보셨어요? 네? 사시죠. 네. 함께 차에 올라탄 뒤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자리 많아? 자리 있어? 자, 세 사람. 갈게. 다음 날 심사에서 도와주면 보답으로 컨설팅을 맡기겠다는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뭘 해드리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거 안 되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하고 진짜 그거는 그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컨설팅이라는 건 그 자문, 기술 자문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한 1년이고 뭐 매달 자문료를 얼마씩 준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뭘 주겠다 그런 얘기죠. 어떤 현금이나 이런 걸로 받으면은 걸린다. 이거를 그 연구비 형태나 또는 자문료로 받으면은 그 증거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대화는 1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기 아침에 한 여기서 8시에는 출발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침에 좀 제가 나올게요. 아니, 제가 저 집이 여기니까. 이튿날 박 단장은 약속대로 다시 집을 찾아와 평가장까지 동행했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